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거의 강남권이랑 20분 내에서 30분 정도면 갈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이 노선만 변경되면 그 일대는 황금의 땅으로 변한다. 이렇게들 진출입로가 없는 조인트 교차로라 그게 들어서면 오히려 그 주변은 그걸 기피한다는 거예요. 원희룡 장관 저렇게 지나가만 갈 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데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남양평 IC입니다. 하남에서 종점까지 한 달음에 달린 다음에 500m만 내려오면 남양평 IC가 있어서 바로 이 선산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이야말로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의 온상.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는 거고. 그럼 그게 누굴 바라보고 한 것이냐? 양평 국민이냐 아니면은 일반 국민이냐 아니면은 다른 곳이냐? 저는 다른 곳이라고 봅니다. 그 다른 곳이라고 하면 내가 뒤집어 쓰겠다. 민주당은 저를 고발하십시오.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도둑질하다가 들키니까 더 공격을 해야 되는 칼을 들이대는 형국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욕먹는 게 귀찮다. 나는 여기와 관계가 없다. 바로 열고 다른 사람 문제다. 당 말고 또 다른 곳이요? 용산 얘기하시는 거 그렇습니다.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결국 국정조사나 특검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 논란이 점입 가경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2017년 이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으로 결정돼 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지난 5월 8일 갑자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었는데요. 바로 새로 종점이 된 강상면 종점에서 불과 500m 거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축구장 3개 면적에 해당하는 약 7,000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지난 7년 동안 종점은 늘 양서면이었고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다 거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확정됐던 양서면 종점이 왜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뀌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건 당연한 일입니다. 혹시 김 여사 일가 땅과 관련된 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자연스럽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종점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밝혔습니다. 제가 국민적인 의혹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시켰기 때문에. 그러나 재검토한다는 한마디뿐 도대체 왜 예타까지 통과했던 종점이 돌연 변경됐는지,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등의 핵심적 의문은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이런 의문 제기를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매도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 본질적 문제엔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못하면서 정치적 갈라치기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기기엔 의혹이 너무 중대합니다. 무엇보다 혹시라도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확실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을 거쳐 서울 강남권과 곧바로 연결되는 직통도로입니다. 도로가 깔리기만 하면 주변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김 여사 본인을 포함해 어머니, 오빠 등 대통령 부인과 처가 전체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릴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 권력이 개입했다면 게이트급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양평군에서는 타당성 평가가 다 끝난 사안에서 마지막 종점 변경이 이뤘을까요? 바로 여기에 현 국민의힘 소속인 양평군수, 그리고 김성교 전 의원,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가족, 이 사람들의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요? 물론 반대로 특혜와 거리가 먼 단순한 실무적 변경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빨리 진상을 밝혀내는 게 김 여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일 겁니다. 이 고속도로 건설이 본격 추진된 건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중점 추진 사업의 하나로 포함되면서였습니다. 2019년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 계획에선 처음으로 예상 노선도가 공개됐습니다. 이때도 시점은 하남시, 종점은 양서면이었습니다. 2021년 5월 기획재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출한 예비 타당성 보고서에도 종점은 똑같이 양서면으로 기재됐습니다. 지난해 6월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 공고에도 이 노선이 그대로 실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21년도 최종 발표 4월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많은 심사위원들, 거기에는 국토부, 도로공사, 또 기재부 같이 다 해서 최종안으로 확정된 것으로 저희는 통보를 받았고요.
예타 보고서에 명시된 사업 목적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국도 6호선의 교통정체 완화,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 확보, 서울과 양평군의 지역 간 접근성 향상 등입니다. 양서면을 종점으로 한 것은 이런 목적에 가장 부합한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 목적으로 기재된 교통정체 완화는 양평의 유명 관광지죠. 두물머리 일대에서 주말마다 빚어지는 상습적 교통정체를 덜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물머리는 양서면과 붙어있는 반면 바뀐 종점인 강상면과는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강상면으로 종점을 옮기는 순간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의 첫 번째 목적은 실종되고 맙니다. 양서면으로 하기로 했을 때는 거기에 두물머리가 있고 이래가지고 교통량이 많으니까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로 했다는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강상면으로 바꾼 건 무슨 의도인지는 지금 아무도 설명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토부는 이런 궁금증에 침묵하다가 6일에야 뒤늦게 종점 변경으로 6번 국도 등 인근 도로 교통량도 하루 평균 2100대 더 흡수할 수 있다 해명했습니다. 강상면 노선이 교통정체 해소에 더 효과적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애초 극심한 두물머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양서면 노선을 정해놓고 예타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갑자기 예타도 안 거친 강상면 노선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뭔지 의아합니다. 애초 두물머리 정체 해소라는 분명한 타깃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인근 도로 교통량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쓴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국토부는 강상면 노선은 한강을 한 번 횡단하는 반면 양서면 노선은 한강을 2회 횡단해 한경성이 떨어진다 이런 해명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두물머리 정체 해소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해선 2번 횡단이 불가피한 노선이었다는 점을 교묘하게 가리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기정사실로 여겨져 온 양서면 종점이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뀌는 과정은 우혹투성이입니다. 변경 과정의 시작 시점은 지난해 7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달 뒤입니다. 또 6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뀐 신임 양평군수가 7월 1일 공식 취임한 직후입니다. 바로 이때 국토부는 갑자기 하남시와 양평군에 공문을 보내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이에 양평군은 종점 지역으로 양서면, 강상면, 강하면 등 3가지 대안을 담은 의견서를 냅니다. 이후 국토부는 2차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기도 전인 올해 1월 강상면 종점안을 사실상 확정짓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8일 공개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 강상면 종점 노선을 포함시켜 종점 변경을 공식화했습니다. 3가지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첫째, 지난해 7월이라는 시점입니다. 여당 소속 군수 취임, 국토부 의견 수렴 요구, 양평군 회신이 한 달 새 짜맞추기라도 한 듯 착착 진행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 종점이 바뀌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도 없었고 해당 지역 공무원하고 군의원들도 몰랐다고 하는 아니 거거든요. 그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그 군수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둘째, 똑같이 의견서를 낸 하남시와 양평군에 대한 국토부 대응이 상반됩니다. 하남시도 지난해 8월 국토부에 시점부에 관한 의견서를 냅니다. 여기서 하남시는 기존 시점부인 가밀 분기점은 지금도 교통량이 많아 추가로 고속도로 출입구가 만들어지면 교통마비가 올 수 있다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시점부를 1km 떨어진 서하남 나들목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평군 종점을 전광 석화로 변경한 것과 대조됩니다. 하남시는 올해 2월에도 다시 한번 시점부 변경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또한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서울시, 하남시와도 수차례 협의를 했으며 서울시가 하남시 요청에 반대해 그걸 수용한 것이다 해명했습니다. 도로가 실제 건설되는 지역의 요구를 후순위에 두고 판단했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선뜻 납득이 되시는지요? 하남시는 특히 2번째 변경 요청 때는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과 주민 1만여 명의 반대 서명까지 담았습니다. 반면 앞서 양평군이 낸 의견서는 A4 용지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어제 이제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내용, 김두관 의원실에서 확보한 그 자료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평군이 국토부에 냈다라는 의견서가 A4 용지 한쪽 분량이고 그리고 강성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방안과 관련한 대목이 한 300글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이게 이제 변경안으로 통과를 시켜줬다는 거. 또 하남시가 주민 반대 서명까지 첨부한 것과 달리 양평군은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공식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국토부 공개 전까지 양평군 주민들은 종점 변경을 까맣게 몰랐다고 합니다.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도로 건설 문제를 이렇게 깜깜이로 처리하다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들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기존에 확정된 계획을
이렇게 변경한다는 게 그럼 누구의 의지에서 도대체 이게 이루어진 거냐. 이와 관련해 야권에선 원희룡 장관이 강상면 종점 방안을 결정해 통보한 것 아니냐 의혹을 제기합니다. 양평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얼마 전 면직된 국민의힘 소속 김선교 전 의원이 지역 행사에서 원 장관으로부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자 이런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많은 주민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로당 회장님, 사무장님 보수교육 하는데 인사를 갔는데요. 그 당시에 김성교 의원이 의원 면직이 된 상황인데 축사를 하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이 자기한테 전화가 와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관련된 것이 강상면으로 하자고 그런 내용으로 통화를 해서 자기가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표현을 하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장관님 전화 한 통으로 노선이 그렇게 결정될 수 있는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그런 요구가 없는데 원희룡 장관이 먼저 국회의원 김성교 의원에게 전화해가지고 변경하자 강상면으로 그렇게 전화 왔었다고 김성교 의원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중에 그때 그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 다수가 다 같이 들었으니까요. 현재 원 장관은 새 종점 노선은 실무적 논의를 벌이는 단계였을 뿐 확정된 게 아니었다.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런 지시가 내려갔고 누구의 책임에 의해서 이런 지시가 이루어졌는지까지도 저는 밝혀야 된다. 셋째, 새로운 강상면 노선은 기존 노선보다 길이가 늘어나고 공사비도 1,000억 원 가까이 증가합니다. 고속도로 총 연장도 늘어났고 2km, 공사비도 1,000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충분히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고. 이에 대해 국토부는 6일 새 노선의 사업비 증가액은 140억 원에 불과하다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예비 타당성 조사도 안 거친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비 증가액을 그렇게 산정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처럼 의문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지만 원 장관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변경 결정 자체를 한 바가 없다며 특혜 변경 의혹을 원천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가 양평군이랑 주고받고 하면서 이게 후보 노선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원래는 양평 군수가 이전 군수였을 때는 그 소정면입니까? 양서로 가다가 지금 이제 강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세 가지 노선을 가지고 했는데 종점 변경이 확정된 게 아니라 양평군과 국토부 도로국 간 실무 논의 단계에 불과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나마 자신이 제동을 걸어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5월 도로건설 공사 착수 전 마지막 검토 단계에 해당하는 전략 환경영향 평가 항목 결정에 바뀐 강상면 종점을 집어넣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원래 노선인 양서면 노선에 대해 예타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를 뒤집고는 마지막 검토 단계에 불쑥 예타도 안 거친 강상면 안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11월에 사실상 종점 변경을 확정해놓고 전략 환경영향 평가 대상 지역과 조사 지점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전략 환경영향 평가 준비서엔 지난해 11월에 이미 노선 변경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사업 계획의 위치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 노선으로 바뀌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과 조사 지점을 정했습니다. 이 정도로 진행된 방안을 세 가지 중 한 가지라거나 실무 논의 단계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한 개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할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애초 도로 건설 목적과도 맞지 않고 공사비도 훨씬 더 들어가는 새 노선을 갑자기 선택했는지 경위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원 장관은 또 새 노선이 김여사 일가 땅값에도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여기는 진출입로가 없는 조인트 교차로라 그게 들어서면 오히려 그 주변은 그걸 기피한다는 거예요. 김여사 일가 땅과 붙어있는 강상면 종점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이른바 JCT입니다. 따라서 김여사 땅으로 이어지는 진출입로, 인터체인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진출입 편의성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옆으로 도로만 지나가는데 땅값에 별 영향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백원구 국토부 2차관도 6일 기존의 양평군에서 제시했던 세 가지 안 중 어느 것을 통해서라도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안노선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주장했습니다. 얼핏 그럴싸해 보이는 해명입니다.
그러나 원 장관과 백 차관이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이어지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의 진출입구인 남양평 인터체인지가 김여사 땅과 아주 가까운 곳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상면 노선의 경우 남양평 인터체인지를 통해 곧바로 서울 양평고속도로로 올라탈 수 있는 반면 양서면 노선의 경우 한참을 우회해야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연결됩니다. 원희룡 장관이 자기는 억울하다. 고속도로하고 고속도로가 만나는 데니까 여기는 차가 밖으로 내릴 수가 없어서 이 근처에는 땅이 돈 못 번다. 김두관 의원이 그래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오른쪽 볼까요? 왼쪽에 네모난 사각형이 김건희 여사의 선산이 있는 땅 위치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밑에가 지금 JC라고 하는 즉 이 길이 만나는 겁니다. 고속도로하고 고속도로가 만나는 종점 위치죠. 원희룡 장관 저렇게 만나는데 지나가만 갈 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데 바로 밑에 뭐가 있죠? 남양평 IC입니다. 남양평 IC 원래 있던 거고 톨게이트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남에서 종점까지 한 달음에 달린 다음에 500m만 내려오면 남양평 IC가 있어서 바로 이 선산 접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부동산 개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남양평 IC랑 우리 소위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랑 바로 붙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 잡는 고속도로가 신설되잖아요. 예. 그 고속도로는 강남권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새로운 고속도로랑 연결되면 소위 강남권이랑 20분 내에서 30분 정도면 갈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이건 자체가 엄청 큰 호재가 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양평을 갔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이 완전히 그건 그렇게 노선만 변경되면 그 일대는 황금의 땅으로 변한다. 이렇게들 어떻습니까? 원 장관 주장에 빈틈이 보이시나요? 야당과 시민단체에선 이런 점을 들어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이권 카르텔을 뽑아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이렇게 사회 속에 기생하고 있는 정말 이권 카르텔을 뽑아내길 부탁드리고요.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이야말로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의 온상이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반면 여권에선 문제 제기 자체를 괴담, 거짓 선동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에서 봤듯이 석연치 않은 해명만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 또한 예타 이후에 사업부가 변경된 사례도 드물지 않다며 갑작스런 노선 변경을 엄호하기 바쁩니다. 이 노선 변경은 예타 이후에 그 양평군에서 7월부터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상황에서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에서 또 이렇게 김건희 여사 일가 땅으로 결부시키는 것이 정말 지금 민주당의 지독한 김건희 짝사랑 내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공격에서 나오는 어떤 무리한 어떤 정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원 장관은 6일 새 노선 백지화를 넘어 아예 서울 양평고속도로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겠다 밝혔습니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서울과 하남, 양평 등 수도권 주민 편익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수건 국책 사업을 분풀이하듯 일거에 중단하겠다니 무책임도 이런 무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수준의 인물이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토교통 정책을 책임져 왔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을 향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이 저를 고발하십시오.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말이 있는데 딱 그런 모습입니다. 김 여사와 대통령에게 의혹이 확산되기 전에 자기 선에서 확실하게 방어하겠다 이런 의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눈물겨운 충성심입니다. 물론 정권의 사냥개가 된 검찰, 경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지금 국민이 일국의 장관에게 기대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의혹 제기를 일축하고 겁박할 게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설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런 요구를 계속 무시한다면 결국 국정조사나 특검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적 의혹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기 전에 여권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길 권합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